요즘 수액들 보면 이름이 너무 어렵죠. 셀레늄, 아연, 감초, 태반. 도대체 이건 뭘 위해 넣는 건지, 나한테도 필요한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기능의학 관점에서 이런 특수 수액 성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쓰이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냥 좋다가 아니라 원리와 쓰임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레늄부터 보겠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 특히 글루타치온 프록시다제 같은 효소를 작동시키는 핵심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엔진에 들어가는 볼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만성염증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태와 양입니다. 음식이나 브라질너트처럼 자연식에 들어있는 형태는 보통 유기셀레늄, 주사나 일부 영양제에 들어있는 건 무기셀레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핍이 심하게 확인된 분은 흡수율이 높은 무기셀레늄 보충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단순 건강관리 수준이라면 유기셀레늄이 들어있는 식단과 영양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과하게 보충하면 탈모, 손발저림, 피로악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에서는 검사로 결핍 정도를 확인한 뒤 기간을 정해서 보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연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연은 면역 반응과 상처 치유, 피부 재생, 호르몬 대사, 심지어 미각과 식욕까지 폭넓게 관여합니다. 장점막을 이어주는 단백질 구조에도 필요해서 부족하면 이른바 장누수와 연관된 증상들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입안이 잘 헐고 피부가 잘 뒤집히고 손톱에 흰점이 많고 상처가 오래가는 분들에서 아연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은 경구 영양제로 천천히 보충하기도 하지만 수술 직후나 심한 영양 결핍, 위장 흡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일정 기간 정맥으로 아연을 보충해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초에서 추출한 글리시리진 주사, 흔히 감초 주사라고 부르는 성분도 있습니다. 글리시리진은 간에서 염증을 줄이고 일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를 도우며 부신에서 분비되는 콜티솔의 작용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관질환, 반복되는 감기 몸살, 몸살형 피로, 피부 염증이 심한 분들에서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글리시리진은 과하게 사용하면 혈압 상승이나 붓기, 저칼륨 혈증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적으로는 기간과 용량을 제한하고 혈압과 전해질을 확인하면서 쓰는 약제입니다. 천연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태반 주사, 그 중에서도 라이넥 같은 제제는 주로 간 기능과 염증 조절, 재생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태반 추출물에는 다양한 펩타이드와 성장인자,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돕고 일부 연구에서는 간 수치와 염증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능의학적으로는 간 수치가 반복적으로 출렁이 있는 분, 지방간 만성 관질환, 전신 피로와 회복력 저하에서 식단, 운동, 알코올 관리와 함께 단기간 태반 주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것도 피로 비타민이 아니라 간과 재생 시스템을 보조하는 부스터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능의학 진료에서는 이 수액 좋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문제의 중심이 간인지 면역인지 장인지 영양 결핍인지를 먼저 보고 그에 맞는 성분을 얼마 동안 어떤 조합과 속도로 쓸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액 이름이 아니라 내 몸의 부족과 과부하를 겨냥해서 쓰는지입니다. 유행하는 수액 이름보다 내 몸의 데이터와 상태에 맞춘 수액 치료가 결국 가장 멀리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